뉴스파헤치기 순서입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사건명을 바꾸고 8차 사건 당시에 담당 경찰관과 검사를 입건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또 입건을 했네요. 네. 사건명도 바꾸고. 경찰만 입건한 게 아니라 당시 경찰만 입건한 게 아니라 당시 검사. 수사 검사도 입건을 했습니다. 검찰로 보면은 좀 경찰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갈등이 좀 있죠. 생길 만한 일이 되기도 하겠는데요. 네.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어제 공식적으로 경기도에 이제 2개 경찰청이 있는데 북부 쪽하고 남부 쪽. 남부 쪽 수원이니까는 남부 쪽에서 이제 그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당시라면은 이제 그 8차 사건 그리고 그 8차와 9차 사이에 그동안에 미제로 있던 과연 이것도 이춘재 범행인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백을 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89년 7월 태안읍 9살 김모양 살인 사건, 성폭행하고 살해 암매장. 그 두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실 수사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그 검사도 그 입건했다. 부실 수사의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을 입건했어요. 많네요. 네. 일단 이름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서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이렇게 바꿨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근데 자백으로 화성뿐 아니라 그 인근 수원에서도 이제 발생을 했고 또 청주에서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백으로. 그러니까는 이거는 화성만으로 국한할 수 없는 살인 사건이다. 그리고 이제 그 특히나마 우리 화성 주민들이 이제 그만 화성 30년을 울고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지 마라. 지역의 이미지 문제도 있으니까. 네, 화성시 의회를 통해서도 좀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여러 이유로 해서 이제 공식적인 그 사건 명칭을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이렇게 불러달라. 네, 이렇게 저기를 한 거죠.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 네. 그리고 그 이번 그 브리핑에서 이춘재가 자백한 14건. 그러니까 화성 포함하고 또 이제 4건이 더 있죠. 그렇죠. 청주에서 2건, 그리고 그 화성에 1건, 인근 수원에서 1건, 4건. 그리고 뭐 화성 건은 자기가 다 했다. 그러니까 14건 플러스 처제 살인 1건, 15건. 이렇게 15건인데 그런데 그 자백한 14건의 살인 사건 중에서요. 그 DNA가 지금 확인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춘재 건에 대해서 그 범죄 사실을 갖다가 확인한 거는 일단은 9건의 살인 사건 그리고 9건의 강간 미수 포함한 사건을 이춘재 범행으로 판단하고 물론 뭐 이거 추가 입건이라는 거는 이춘재를 뭐 무기수로 복역 중이니까는 뭐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입건한다. 의미가 그렇죠. 네, 그렇게 저기를 했습니다. 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서 신상공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뭐 어차피 뭐 신상공개는 다 돼 있는 거고. 네, 명칭 그렇게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뀐 거고. 네, 이런 과정입니다. 지금 경찰이 당시에 8차 사건 당시에 수사과장, 그다음에 수사검사 또 입건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혐의로 앞서서 설명을 해 주시기는 부실 수사 얘기를 하셨는데 8명 입건인데 그 8차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그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3명을 제외한 37명을 그 조사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래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 독직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도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네, 이제 검사가 포함된 겁니다. 당시 검사가. 네, 검찰에서 보기에는 이제 뭐 일부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은 우리 그 사이버 수사대라고 그러죠. 판사는 왜 그럼 당시에 저기 그 같이
부실 수사에 입건하지 어떤 않냐. 그 판결을 했는데 같이 왜 다루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윤모 씨의 주장 때문에 당시에 체포, 감금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 입건한 분들 중에요. 그 화성 초등학교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분. 네. 그 이분이 요새 또 그 이 브리핑 이후에 상당히 좀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89년 저기죠. 그 89년 7월 김모양. 예, 예. 당시에 그 유고를 그 확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유고를 확보했는데 이거는 아마 그 같이 야산을 다니던 그 주민의 진술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 진술을 토대로 그 유고를 확보를 했는데 그거를 그냥 그 은닉을 했다 하는 혐의. 그 당시 그 형사계장. 예. 그리고 그 당시 그 형사 한 명. 예. 이분들은 또 그 죄명이 사체 은닉 및 증거 인멸 등의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8차 화성에서 있었던 이은재가 저지른 것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는 8차 사건. 이춘재요. 예. 이춘재 네. 9살 김모양을 해한 그런 소식인데 지금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경찰이 찾았던 증거, 이 은닉했던 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화성 9차 사건보다 1년여 전 89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예. 그러니까는 8차와 9차 사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 7월에 실종이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예. 그 인근 야산에서 마을 주민이 그 김양의 것으로 보이는 의류품을 갖다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10여 점을. 유류품을. 예. 그리고 이듬해 11월. 네. 이듬해 11월에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 그렇죠. 이것도 인근 야산에서 그 김모양의 유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피해자 유골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그 다시 김양의 유골을 찾네 마네 뭐 이런 야산을 뒤지네 뭐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니 그 유골을 뭐 은닉해 놓고 무슨 쇼를 벌이냐 무슨 이미 다 공원으로 개발됐는데 뭐 이제 유골을 찾는다고. 그러니까요. 물론 뭐 저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89년 뭐 90, 91년. 이춘재가 주로 23살에서 28살 사이에 그 시절에 공안정국이고 이제 군사정권으로 이제 그 50에서 60으로 넘어가는 시기고 88 올림픽도 열린 시기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강력 사건 대처보다는 당시에는 저도 그때 뭐 기자 초년명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그 시국사범, 대모진압, 그 살인의 추억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좀 경찰 의경 애들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그 대마 우리 정경들 글로 동원돼야 된다 뭐 이런 그랬죠. 시나리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 시절은 그렇게 열악했습니다. 89년 8차 사건으로 잠시 좀 돌아가 보지요. 그렇게 이춘재의 범행이 있었고 유골을 찾았지만 경찰은 은닉을 했고 관련 내용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진술이 됐고 최근에 야산까지도 다시 발굴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발견됐던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발굴 작업이 당시에 이제 그 진행이 됐었죠. 최근에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지표 투과 레이더, 일명 GPR, 이런 그 탐지 기술을 동원을 해서 뭐 그 땅속까지 지표 내부에 무슨 뭐 변화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최대 뭐 3m까지 다 뒤졌지만은 아니 경찰이 이미 유골을 은닉해서 어디다 버렸다는데 이제 와서 그걸 찾아서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더더군다나 그 당시 그 장소에는 뭐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래서 더 이상 뭐 찾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시신이 발견되거나 유골이 더 이상 발견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죠. 지금 뭐 유골 찾는다는 건 워낙 세월도 오래됐고 3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경찰께서 또 그렇게 은닉을 하셔가지고 뭐 찾는다는 건 유언한 것 같습니다.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발견이 됐다.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금 윤 씨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2009년에 그 청춘을 다 옥에서 보내고 이제
난 무죄인데 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왜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가서 거의 뭐 진짜 억울한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것도 이춘재 자백입니다. 사실은. 8차도 자백이에요. 자백에 의해서 증거는 없는 거예요. 내가 이춘재가 이제 내가 했다. 그 프로파일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자백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 내용 때문에 자백하지 않았나는 그런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뭔데요? 뭡니까? 바로 그 국가기록원 그 나라기록원에 보관 중인 그런 증거물이 있답니다. 당시 그 채모, 그 당시에 그 기록원에 지금 그 국가기록원 나라기록원에 당시에 그 증거물 8차 사건에 대한 그 문서에 채모가 있대요. 아하. 채모 2개가 거기 아마 그 문건에 지금 그 같이 붙어 있나 보죠. 첨부가 되어 있나 보죠.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채모는 그러면 거의 이게 이춘재 것이 아니겠는가. 당신은 분석이 어렵지만 지금은 가능하죠. 당신은 심령수사동원에서 미국에 있는 심령수사동원에서 범인이 어디 있나요 물어보는 시절이니까 침 튀겨서 진짜 영화에서 봤지 않습니까? 침 튀어서 오른쪽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새는 이제 다 2010년인가 우리 재수자들 데이터 DNA 정보 포함한 그 데이터베이스화가 다 구축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춘재의 그런 어떤 그 자백을 이끌었던 부분 중에 또 하나도 그런 이제 DNA 기법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쭉 재수자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된 거 아니에요? 지난 9월인가? 그렇습니다. 9월에 DNA 대조 통해서. 그 부분.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당시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으로 진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윤 씨가 억울한 옥살이 윤 씨가 그분도 뭐 청주에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이춘재는 지금 수원으로 이감이 돼서 재심 청구를 했으니까 수원지검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거겠죠. 당시 국과수 8차 사건의 감정서가 엉터리다. 그러니까는 경찰이 잘못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경찰은 그건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잘못은 우리만 했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검찰하고 그런 공방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련 소식이 좀 더 나오는 대로 시간을 할애를 해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실체적 진실이 좀 하루 빨리 우리들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홍순목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